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진짜 신기해요. 지금은 우리 산 왔는데 우리 오늘 등산해요? 등산이 아니라 그래서 6월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Is Temple Stay. 근데 사실 저도 템플 스테이를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너무 설레. 템플 스테이 해본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해봤는데 일단 다시 난이랑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예. 저도 템플 스테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가서 뭘 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건지 그냥 누워 자면 되는 건지 어쨌든 오늘은 힐링의 시간입니다. 필요해요. 우리 힐링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템플 스테이 해주셔서. 가시죠. 갑시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되게 깔끔합니다. 여기서 템플 스테이 예, 하나요? 여기서 템플스테이 합니다. 아, 템플스테이 이미 뭐예요? 템플스테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 자신을 한번 관찰해보고 성찰하면서 또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하기 위해서 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은 뭐뭐 있나요? 체험형과 휴식형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떤 걸 하시고 싶습니까? 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체험! 잠시만. 휴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체험. 저희는 체험형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편안하네요. 진짜 편해요. 또 잘 어울려요.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은 반으로 들어가 보시죠. 와, 안으로 들어오면요. 일단 넓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보다 깨끗한 방. 깔끔하게 침구도 해놓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대박이야. 마음에 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들었어. 와, 진짜. 너무 시원해요. 이런 그림을 보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와. 보통 이제 뷰를 보면은 와 화려하다 이러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약간 좀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될까요? 멋있다. 이야. 오늘 체험 안 하고 이렇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문 체험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사람 SNS 사진 찍고 싶으면 여기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예쁘다. 맞아. Let me do it a little bit 날씬하게. 날씬하게? 아, 절복 입으셨는데 뭐 날씬. 아이, 하여튼 재밌으셔. 이게요,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양쪽에 저게 약간 나오잖아요. 최대한 바깥에 앉아있는 거. 오우, 무슨 뭐 무릉도원에 그냥 앉아있는 그냥 도사관에 그냥. 여러분, 이 창문이요 진짜 포토 스팟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찍어줘야 잘 나오겠지만 어쨌든 자연의 힘을 조금 빌려봤습니다. 이야, 진짜 이 그림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근데 저쪽에 저 풍경도 한몫합니다, 진짜. 이야, 진짜 왜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와서 힐링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내원정사 뒤편 산책길을 걷다 보면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와, 여기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신기해요. 저 양쪽으로 쫙 이렇게 이런 느낌 많이 봤죠? This is like, 진짜 제 얼굴 크기 이 두께만한 대나무가 지금 Right. 몇 개씩 있는 거예요. let me see. One nani, one, two. 방금 뭐였어요? two nani. 그냥 한 손으로 못해요. 두 손으로도 못해요. 우리 손 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인 여자 2명이 이 네 손을 다 합해야 이 대나무 하나를 감쌀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 템플스테이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네를 또 여기 또 만들어 놨어요. 템플스테이 잘 탄다. 탈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네 많이 탔어요? 네네네. 와, 순수했네. 템플스테이 와서 그네를 타다니. 우리가 휴식할 때 휴대폰을 많이 만지잖아요. 여기는 휴대폰이 생각이 안 나요. 어때요? 아,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아 제발 저에서는 정상적인 행동. 손 말하면 안 돼. 아 마음속으로. You know, we're not supposed to walk there. 목마르면 지나가다 물 마시고 소원 빌고 싶으면 돌 하나 올려 기도하게 되는 이곳. 여기는 평온하고 자유로운 템플스테이입니다. 어릴 때 동자승. What is 어릴 때 동자승? 동자승 어린 스님들. 오렌지. 약간 조그마한. 자, 이번엔 매원정사의 본전인 대적광전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곳인데요. 나를 낮춘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절을 올려봅니다. 태관님, 네. 우리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들어봤는데 여기 오면 108배 할 수 있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그냥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희 108배 하고 싶다는데 그럼 바로 108배 하면 되는 거예요? 108배 하기 전에 108배라는 뜻이 오체 투질에서 머리, 그다음에 우리 양쪽 팔꿈치, 그다음에 무릎 5군데가 다 이 땅에 닿으면서 언제나 하심한다는 마음, 부처님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108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소원등을 하나 딱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딱 먼저 바치고, 그럼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108배를 하고. 핑크 마음에 들어요? 네. 대박. 다시 여기서 마음에 소원을 가득 담아 소원등을 만들어 보는데요. 오, 정말 쉽더라고요. 예쁘다. 벌써 완성! 보자고 치열이래. 지금 좀 밀면 더 치열싸고. 네. 오케이. 이번에는 나만의 합장주 만들기 도전! 한 알 한 알 굿을 꿰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재밌죠? 네. 아니, 선생님, 지금 제가 휴대폰을 안 본 지 거의 4시간 넘었거든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에요, 선생님. 이게 진짜. 이거는 단주라는 건데, 네. 단주는 나의 발목에 우리가 팔찌처럼 차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신불인 거라 나를 지켜주시는. 네. 또 재물을 뜻하는 또 황금을 또 했네. 피산 것으로. 아. 블링블링. 와.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조그만데요? For your finger. 나니. 반지. 이거 뭐야? Your wrist is so small. 나니. 이거 어떻게 해? 할 수 있어요? 벽줄 하나만 타줘요. 아, 근데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렇죠. 네. 했으니까. 와, 진짜 저희 다 만들었네요. 용주도 만들어, 소원도 올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108배를 하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 불효를 했던 거,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셔야 됩니다. 108배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번뇌도 내려놓고 내 몸을 낮춤으로써 겸손도 배우고 새로운 마음을 차곡히 쌓아가 봅니다. 근데요, 제 옆에 보통이 아닌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거의 뭐 PT를 하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3초에 한 번씩 절하세요. 하다 보면은 몇 가지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얘기할라 했더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몇 개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그건 전혀 중요치 않다. 그냥 내가 살아 숨쉬면서 여기서 절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는 갑자기 에어컨 있으면 세 번째는 여기서 이 글이 계속 나오거든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었는지 생각하며 절하노라. 마음속으로 아니요.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었는지 생각하면서 절하노라. 그 하나하나의 답변이 다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서 나 진짜 더 열심히 착하고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태환 씨, 네. 108배 어땠어요? 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 수완이 살 빼고 싶었는데 벌써 성공했지.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108배를 완료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저녁 공양 시간. 오늘 저녁 메뉴는 연잎밥이었습니다. 이거 다 야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음식 너무 건강할 것 같아요. 진짜요. 예쁘고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 나와요. Bamboo, right? Bamboo, 소나무, 대나무. 제일 신나는 시간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레드캔으로는 바퀴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예쁜 말이에요. 영어로도 있어요. Where has this food come? I am ashamed to be eating it. I will take it as medicine to get rid of greed in my mind and to keep my physical being in order to achieve enlightenment.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농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대나무 어떻게 먹어요? Just it's okay? 해요. 식감이 너무 좋죠. 맛있어요. 싱싱한 느낌 있어요. 우리 절에 와서 이렇게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뭐 행사를 할 때도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밥이 너무 맛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아니, 확실히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고 먹는 밥이 진짜 맛있네요. 힘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많은 체험 해본다, 그죠? 예.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불교는 제일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힐링 같아요. 우리 오늘 재밌는 것도 많이 했고 체험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스님과 단둘이 이렇게 단 셋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혜를 일깨우는 타종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 템플스테이 체험을 마무리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소원 뭐 적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예쁘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빌었거든요. 근데 건강이 첫 번째고 만약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면 잘 되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못 되게 해주셔도 된다. 제가 중요한 거 건강하면 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행복하는 거 되면 좋아요. 여러분 남은 올해 6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올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다음에 한번 템플스테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러와 부산이야. 아직도 너무 많은데 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해도 내일 향해 미라의 도우리 말래. 잘 그러셨네요, 어머니. 그렇지요. 예. 내가 봐도 잘 그렸네요. 삘이 충만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이곳. 과감한 색조합에 섬세한 붓터치 기술까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길이 그림을 그리고. 뷰티풀한 취미로 원더풀한 인생을 사는 백발 할매들부터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취미를 선물한 어느 뜻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경북 의성에서 함께합니다. 전원일기 한 편 거뜬히 찍힐 것 같은 풍경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차량 한 대. 탑승자는 어르신인데? 오라, 그렇다면 오늘이 혹시 그날인가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미술 그리러 갑니다. 할매들의 그림 세계는 다릅니다. 데칼코마니 머리 스타일에 모나리자급 미소만 봐도 느낌이 오죠? 8학년 8반. 한 7학년 4반. 네, 노력하고 재미있고 또 이래 땡기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모인 할매들은 모두 12명.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주제로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직접 밥상에다가 차려본 설치미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그림밥상인데요. 어르신들에게 잠재든 예술 혼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렵겠죠? 너무
어렵습니다. 클 때 좀 미술을 열심히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초보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여유로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그림 고수도 있는데요.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는 고급 스키까지. 한 5, 6년 됐고요. 짬뽕찌개를 그립니다. 짬뽕찌개를 그리고요. 조금 근데 그림이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 보니까 되게 그림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도 시장만 하면 다 합니다. 약과를 그리고 있는데요. 약가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맛있었어요. 1일 차든 5년 차든 붓을 둔 순간만큼은 모두 은빛 화가들. 장난기 싹 뺀 초집중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림 수업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 그냥 있는 것보다 길이 있기는 역시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기. 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재미가 있어요. 이래 나와가지고 어르신 모여가 어선도선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그림 그리기 선생님 덕분에 이런 자리에 마련하는 것도 참 기쁘고 좋아요. 또 그림은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특히 뇌질환 예방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이 순간을 즐긴다는 게 중요하겠죠? 잘 그리셨네요, 어머니. 그렇지요? 예. 내가 봐도 잘 그렸네요. 잘 그리셨네요. 거의 내가 봐도 잘 그렸지. 그림도 아주 잘 그렸네 이게. 그려놔봐라 김을. 그래? 김 올라가는 거 여러 사서 그려놔봐. 어머니 여기 시루떡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도 보니까요. TV 꼴떡 넘어가네. 유쾌한 어르신들의 그림 교실은 사실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든 문화 프로그램이 어느덧 5년째인데요. 어르신들의 그림 지도를 맡은 회화전공 김효선 작가도 할매들의 그림 열정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위에다가 한번 덧칠해서 하시고 나서 또 이걸로 또 한 번 덧칠해주세요. 변화도 있었다고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힘들다 하시고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엔 되게 자신감도 넘치시고 또 선이나 색감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개성까지 드러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개성이 듬뿍 묻어나는 그림 밥상이 차려집니다. 보기엔 조금 서툴러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림 그린 지 오래돼가지고 그림 잘 그려요. 여기서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10등.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스타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의성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인 또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기자기한 한옥 감성에 물씬 오래된 한옥을 바꾼 이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제 작가분들의 예술 활동 및 다양한 이제 전시도 보실 수 있고 한옥 숙박을 하실 수 있는 한옥 스테이입니다. 원하는 대로 용도가 바뀌는 맞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을 때는 회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겐 전시 기회도 주는 착한 공간입니다. 가장 좀 자연적으로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의성을 담으면서도 좀 따뜻하고 온화한 곳을 저희가 찾게 되었어요. 기존의 한옥이 있는 곳을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걸 이루어 보고자 이제 이곳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은 예술의 진심입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나 유아 문화예술 교육 사업, 또 어르신들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예술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람된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의성이라는 곳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스테이 공간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작품 감상도 할 수 있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교자상인데요. 여기 나무로 된 요 김태훈 작가님의 디자인과 위에 이제 백자 부분에는 서하나 작가님의 작품이 콜라보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꽃을 모티브하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달의 주기를 나타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족한 건 만들고 없는 건 채우고 정답이 없는 그림 같은 한옥. 이 자체가 바로 예술 아닐까요? 지금의 모든 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 한번 찾아오신다면 이제 그 공간을 또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나 이런 전시 같은 것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예술. 예술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여기는 경북 의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름꽃을 그려주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화폭에 담아온 한국 화가 박석신. 그릇에 마음을 담는다는 색다른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눈길을 끄는 화제의 전시회 두 곳을 지금 만나봅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며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대청호. 이곳에 둥지를 틀고 유유자적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름꽃 화가로 유명한 박석신 화가입니다. 그가 대청호의 풍광에 반해 이곳으로 들어와 산 지는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작업실은 대흥동 시내에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요 주거 공간이죠. 그리고 제 놀이터. 여기는 꽃밭도 있고 연못도 좀 만들고 우리 강아지들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제 놀이터랍니다. 또 다른 작업실. 도심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자신만의 정원을 가꿔온 박석신 화가. 자신의 작품 또한 자연의 조화로움을 닮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넝쿨을 심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콩을 심으래요. 가시나무 심지 말고 넝쿨콩 심으면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일하러 가시다가 휴대폰 꺼내서 장미꽃 찍다가 저한테 딱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콩 심으럴 땐 언제고 왜 찍으시냐 막 그랬더니 이쁜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문화 또는 예술을 물어볼 때마다 그 비유를 해요. 저 장미꽃 하나가 일터로 가는 할머니를 잠시 멈추게 하고 웃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문화였으면 좋겠다. 나의 예술이었으면 좋겠다. 시시각각 자연이 변하듯 박석신 화가 또한 늘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데요. 요즘은 자신만의 그릇을 만들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릇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가 한지를 여러 번 배접해서 이렇게 그릇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접이라는 거는 뒤에 여러 번 붙인다는 아주 단순한 표현이기도 한데, 왜냐면 그릇이라는 건 뭘 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비유하기도 해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인가? 그 사람의 그릇에 뭘 담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댐댐이가 어떤 그릇인가라고 할 때, 그래서 지금 어찌보면 제 작업 요 바탕에다가 저를 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림을 그리다 훌쩍 오토바이를 타고 자연 속으로 떠나는 박석신 화가. 녹음이 짙은 이 계절, 대청호와 금강이 만나는 이곳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데요. 자연 풍광을 화폭에 옮기는 야외 스케치 또한 중요한 일상 중 하나입니다. 일단 여행지에서는 거의 일기처럼 아니면 수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담아와야 되니까.
그 즉흥성, 내가 지금 직시하면서 바라보이는 것들을 담아와야 되니까 그림과 글로. 잠시 쉬어가라고 다정히 말을 건네는 듯한 자연 앞에서 박석신 화가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나는 오늘 바이크 타고 오면서 와, 이 여름 푸른 하늘, 그리고 이 구름, 그리고 하늘색인지 강물색인지 산색인지, 그리고 제 마음도 이런 색깔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날고 있는 이 새 한 마리, 구름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이 새 한 마리가 지금의 나다. 그리고 이 새 한 마리가 여러분일 수 있다. 그래서 떠나야 되고, 길 위에 서야 되고, 강물 옆에 서야 되고, 바람 앞에 서야 된다.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 한 갤러리. 이곳에서 박석신 화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릇에 나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석신 화가의 최신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지로 배접한 그릇 작품들을 포함해 2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조그만 지역에 이렇게 개인 갤러리가 상설 전시된다는 것은 굉장히 옥천 지역에 정말 기쁨이고 참 반가운 일이지요. 그런데 마침 박 작가님께서 저희 갤러리 들리셨어요. 자연스럽게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본인도 원하셨고 또 우리 갤러리 대표도 서로 잘 맞아서 훌륭하신 작가 모시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텅 비어있는 듯 여백의 미를 살린 다양한 작품들. 관람객들도 한참을 머물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전시회 그 제목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그릇에 담긴 이미지들을 통해서 시원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작가와 관람객들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림을 통해 미처 말하지 못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번 그릇에는 어쩌면 제 자유를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유. 호수도 담겨 있고 저 그릇에는 날개도 담겨 있고 또 미지의 세계가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바라볼 수 있는 자신만의 미지의 세계. 그 그릇 속에 나는 어떤 모양과 어떤 쓰임새와 어떤 빛깔로 담길 것인지 그런 걸 좀 거울처럼 바라보고 가면 어떨까. 거울처럼 바라보는 그릇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삶이 예술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박석신 화가. 우리 마음속 호수 위에 작은 생각의 배 한 척을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3, 2, 1, 0. Ignition. 지난해 8월 한국 최초로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 4개월의 비행 끝에 달 상공 100km 원궤도에 도착했고 하루 12번씩 달을 돌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달에 대한 영상과 데이터를 순조롭게 보내오고 있는데요. 다누리가 촬영한 달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카이스트 창의학습관에서 열리는 다누리의 스펙타클 사진전. 다누리가 우주를 탐사하며 촬영한 사진들 중 엄선된 15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다누리호가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찍을 때까지 들어간 우리 과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에너지, 시간들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정말 그 사진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 귀하게 보이는 경험을 최대한 감동적이게 전시를 하고자 이 구성과 또 사진 배열의 순서들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만 다누리 덕분에 보다 생생한 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요. 다누리의 시점으로 본 지구의 모습뿐만 아니라 달의 뒷면까지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 두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의미, 그거를 이 공간 안에 좀 담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느낄 수 있게 해보자라는 취지였어요. 첫 번째 공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전시관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달을 향해서 가는 다누리의 모형부터 해서 이 공간에 들어오면 이미 달 영역에 들어왔을 때거든요. 요거를 지나서 저 반대편으로 가면 달 뒷면의 사진 3장이 연속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작과 저 뒷면이 달의 앞쪽과 뒤, 그다음에 중간을 의미하고 있고요. 옆에 오른쪽에 이제 가보시면 1월과 2월 달 사이에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위상 변화를 한 달 간격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누리에 탄 승객 입장에서 다누리를 관람하는, 다누리에서 지구와 달을 관람하는 그런 어떤 기분을 또 느낄 수 있는 또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 표면 위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도 보이고요. 한 달 동안 달에서 보는 지구의 모양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달과 지구가 나란히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지구 사진하고 달 사진을 두 개를 조합해서 크기를 맞춰서 저렇게 만든 거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미국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저 사진은 그렇게 조합한 게 아니고요. 다누리가 지구만큼 커지게 보이는 달에 근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때 위상이 정확하게 태양빛에 의해서 똑같은 반원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전시장에서는 실제보다 3분의 1 정도 작은 크기의 다누리 모형도 전시돼 있는데요. 고해상도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탑재체를 통해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하거나 달 자기장을 측정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의 100km 고도에서 원래 계획했던 올 연말까지 1년 미션을 충분히 지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모든 탑재체 결과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도 잘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는 그 다누리의 이제 연료 자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모량이 상당히 좀 적어서 최대한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 동안에 임무 연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대 이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나 기술적 결과가 아마 다누리를 통해서 산출될 것 같습니다. 다누리 달 탐사 사업을 총괄한 연구진과 미술관이 함께 기획한 다누리 스펙타클전. 우주 강국으로서의 눈부신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개발한 이 모든 것이 다 대전에서 이루어졌다.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오셔서 즐겁게 감상하시고 또 가족분들 다 함께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 하늘을 나의 꿈으로 한번 채워볼까? 이런 상상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술과 과학의 특별한 만남이 된 다누리 스펙타클전. 머지않아 우리도 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일상의 나를 벗어나 우주를 향한 큰 꿈을 이곳에서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기후 위기의 문제는 진짜 다 체감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수녀원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뭐 사소한 것에 실천하는데 수녀원 울타리를 넘어서 여기 계시는 지역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수녀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소말리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됐습니다.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생태계 교란이 이어지는 등 이상 현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Folks said we need to ensure that the environment is cleaner, more pure. It needs to be preserved. 지구는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의 집이고 이게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인데 내 자리, 나의 환경만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거.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 바로 힘듦을 겪는 분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 혹시 우리 친구 장바구니 써본 적 있어요?
진짜 비닐 안 쓰고 장바구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착해라. 잘 가세요. 기후행동 비닐 대신 장바구니, 기후위기 걱정 말고 실천해요. 가족들한테도 같이 실천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뭔지 알아요? 잘은 모르겠고 들어는 봤어요. 이 기후행동은 우리 지구 온도가 너무 점점 높아지니까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실천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플라스틱 컵 대신은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 용지보다는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땅이 지금 많이 앓고 있고 또 이제 여러 현상들 안에서 위기를 겪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요. 찻길 옆에서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어떨 때는 버스를 이렇게 조금 잠시 세우시고 한가하실 때는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덥죠? 너무 사소하지만 우리는 큰 마음으로, 큰 지향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건데 물 아껴 쓰는 거, 뭐 종이 같은 거 이면지로 쓰는 거, 뭐 세제도 만들어서 쓰는 거, 제조해서 쓰는 그런 것들 실천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에너지 안식의 날 해서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나 이런 기기를 쓰지 않는 날, 그리고 그날은 다른 날보다 일찍 불을 끄고 자요. 저는 사실 여기서 약초를 기르고 있고 그런데 밭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침하고 이 낮 기온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작물들이 크는 것, 약초들이 크는 곳에서도 어떤 때는 대중하기가 어렵고 그 다른 해에 못 봤던 현상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이상기후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그것이 모든 이도대에서 공평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북극권, 또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 상승이 훨씬 빠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구온난화 효과로 인해 가지고 북극권 쪽에, 북쪽의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남쪽에 있는 공기 세력에 비해서 북쪽 공기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북쪽의 온도가 높아지면 남쪽과 북쪽 사이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기압차가 줄어들고 기압차가 줄어들면 풍속이 약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트 스트림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나라 올 초까지 있었던 겨울 추위 이런 것들은 시베리아에서 온 공기가 아니고 북극권에서 바로 내려온 차가운 공기인 거죠.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가 나타나고 또 그런 지역에서 또 갑자기 또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래 수녀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차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하셔도 되고 잘 보이는데 뭐 뒤에 하셔도 되고요. 서로 좋아요. 앞으로 뭐 다시. 네, 앞으로.
양심이 없는 것 같죠. 예. 이거는 이제 그물 자체에서 이렇게 그물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보다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후 변화도 아주 심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랑 같이 함께 그 지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플로깅도 실천하면서 그 환경을 보호하고 아낀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겠나 믿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을 하고 버리면 좋겠고 지금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도 잘 해가지고 버려주세요. 자, 분리해볼까요? 작은 플라스틱,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 그리고 빨대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데 빨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 배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나가면 그런 것들을 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병뚜껑이나 빨대나 뭐 작은 스푼이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다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다 플라스틱으로 분리가 되면 좋지만 그런 것들 사람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릴 때는 사람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 아니면 정말 빨대만 이만큼 모으면 그건 또 분리 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버려지면 쓰레기지만 잘 분류해서 살펴보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쓰레기가 있나, 우리 마을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자원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의식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 지난달에 여기서 심은 토마토인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서 가져왔습니다. 버려진 커피 콩이나 원두 같은 거를 갈아서 했고 화분은 일회용 컵을 재사용해서 화분을 썼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다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그 위기라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금년에 나온 그 2022년도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의 제목 자체가 The Closing Window죠. 우리가 우리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닫혀지고 있다라고 나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그 사다리가 부러져 있는 이런 그림을 표지로 싣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10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소리를 높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실천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실천하자고 얘기를 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큰 목소리를 만들어내자. 바로 정치권을 압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선거가 돌아오죠. 그럴 때에 이 시민들이 그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가장 성실한 답을 주는 후보를 지지하는, 지금부터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은 나 혼자의 그 실천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 정치권과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라는 구호 아래 열린 기후정의 파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
정부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의 공통점을 정부와 자본의 결탁으로 규정했습니다.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